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해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낙동강 하구에 위치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을숙도가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로 어민들이 버린 폐기물인데 해양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름 장마철과 태풍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대응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도심에서 침수 피해를 입고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 침수 통합정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가 해수면에서 바다 방향으로 뻗은 지금의 일자형 모습에서 U자형으로 확장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해 서면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남에 대한 2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는데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접근하더니 폭행을 시작합니다. 남성은 정신을 잃은 여성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20대 여성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2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가해자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12년형이었던 1심보다는 형량이 무겁지만 검찰이 구형한 징역 35년보다는 약합니다. 재판 결과를 본 피해자는 아쉬운 결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지 말 걸 그랬습니다.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CCTV 사각지대에 있던 7분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현장 신고자의 진술, 피해자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 등이 주요 증거로 채택되면서 기존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졌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던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죄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폭력을 하기 위한 폭행이었다며 성폭행 정황을 인정했습니다. 또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를 차고 밟았다며 판결했습니다. 최근 한 SNS 채널을 통해 가해자 신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지만 일각에서는 지지하는 여론도 일었던 상황. 재판부는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10년 동안 공개하라 명령했습니다. 이외에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검찰도 판결문을 분석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을숙도와 낙동강 하구 일대 섬을 비롯해 도심 속 생태하천의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을숙도의 실태를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취재입니다. 갈대숲 한가운데 나뒹구는 각종 어업 도구들. 컨테이너와 선박은 물론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를 물건들도 보입니다. 흉물스럽게 썩어 있는 모습으로 보아 버려진 지 꽤 오래됐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 중 한 곳인 을숙도의 모습입니다. 기름통과 엔진은 물론 폐타이어와 목재가 가득 실린 배까지 발견됩니다. 말 그대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섬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람들의 접근이 제한되는 곳입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버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계, 기름 탱크,
할 거 없이 이 갈대숲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 배채로 갖다 버리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배가 썩어가지고 그대로 기계만 남아 있더라고요. 주변 낙동강의 상황은 어떨까? 간조가 되면서 드러난 바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물과 기름통, 선박의 뼈대 일부 등 온통 쓰레기 천지로 변했습니다. 시커멓게 변한 물체들이 뻘 위를 뒤덮고 있습니다. 버려진 폐 그물에는 물고기가 걸려 죽어 있는 모습도 발견됩니다. 환경오염은 물론 생태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섬 주변에는 어민들이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이는 뗏목 수십여 척이 떠 있습니다. 플라스틱 통과 그물 등이 가득 실려 있는데 한눈에 봐도 관리가 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확인 결과 불법적으로 공유 수면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는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맞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이거를 갖다 버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컨테이너가 저도 봤거든요. 냉장고에 보면 컨테이너, 그다음에 선박 같은 경우도. 새가 많이 살고 물이 맑은 섬이라고 이름 붙여진 을숙도. 하지만 인간이 버린 쓰레기와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시가 1,657억 원에 달하는 필로폰 50kg을 밀수한 혐의로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A씨가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부산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필로폰 매입 자금을 제공하고 국내 유통을 담당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필로폰을 화물 운반용 받침대에 숨겨 부산항에 몰래 들여온 혐의로 밀수범 3명 등 공범 5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가 U자형으로 확장됩니다. 기존 전망대는 길이 73m에 폭 3m 규모로 상판이 해수면에서 20m 높이의 바다 방향으로 쭉 뻗은 일자형입니다. 해운대구는 이를 길이 192m, 폭 3m 규모의 U자형으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는 미포와 송정 사이에 위치해 청사포와 해안경관, 일출, 낙조 등을 감상할 수 있어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꼽힙니다. 지난 2017년 9월에 개장한 이후 3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북항 재개발 범시민 추진협의회가 북항 1단계 개발지역 내 랜드마크 부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북항 재개발 범시민 추진협의회는 북항 1단계 개발지역 내 랜드마크 부지 개발 사업자 공모에서 한 개 업체만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최종 유찰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하게 랜드마크 부지 재공모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구의회에서 나온 5분 발언이 논란입니다. 지난 7일 열린 중구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A 의원은 구민에 대한 신뢰와 배려 우선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5분 발언에는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행을 막기 위해 관공서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주민들을 잠재적인 안전 위협자로 바라본다는 의미라며 안전요원 배치, 비상벨과 카메라 설치 등 법으로 보장된 직원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상대와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먼저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발언 이후 중구청 공무원 노조 게시판 등에는 중구의회를 주민센터 사무실 등에 배치해야 한다. 폭행당한 직원들의 심리적 괴로움을 알고 있느냐 등의 규탄과 함께 해당 발언을 한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5분 발언을 진행한 A 의원은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안전요원 배치보다 공무원들의 소통 노력과 배려가 구정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해당 발언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태풍과 집중호우 걱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도심에서는 침수 피해가 사망 사고로 이어져 우려가 더욱 큽니다. 부산에서는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침수 통합정보 시스템이 도입됐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비가 쏟아지던 서울 서초동 거리에서 남매가 매도란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달 신림동에서는 침수된 반지하 주택에 갇힌 장애인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한 달 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태풍 흰남노로 침수된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여름 부산에서는 초량 지하차도가 침수돼 차에 갇혀 탈출하지 못한 시민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침수 위험성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사고 가능성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부산시가 올해 5월 공개한 도시침수 종합정보 시스템은 부산의 지역별 과거 침수 기록, 또 변화한 환경을 종합해 비가 내리는 양에 따른 침수 위험 정도를 알려줍니다. 시민 누구나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시스템에 접속하면 지도 위에 표시된 색깔로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 침수 위험성을 알 수 있습니다. CCTV로 실시간 현장 모습을 살펴보고 가장 가까운 대피소와 대피 경로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수량 등 기상 정보는 물론 변화하는 도로 통제 상황에 대한 정보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시민들께 알려드리던 SMS라든지 재난 방송 이런 것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보는 방식인데 비해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민들께서 직접 들어와가지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취지고요.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보완해야 할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도시 침수에 관하여 좀 더 정교하게 대응 능력을 키우자면 강우하고 폭풍 해일이 같이 중첩될 때 발생하는 침수 영역을 식별하는 노력을 사업비를 들여서 앞으로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이와 더불어 도심 하천 진출입로 130곳에 원격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맨홀 1000곳에 안전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또 반지하 주택과 공동주택 주차장 등의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차량이 대피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을 13곳에서 135곳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매년 강해지는 집중호우와 태풍. 여름이 다가올수록 각 지자체도 대비책 마련에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대규모 관광단지인 오시리아 녹지에 2헥타르 규모의 도시숲이 조성됩니다. 기장군은 오시리아 일원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도심 온도를 낮추는 수목을 식재해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도시숲은 도심 내에 대규모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 유입을 줄이고 도심지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장군은 기장 천변공원과 내리 일원에도 편백나무와 산수유나무 등 4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부산시와 삼성중공업이 12일 부산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삼성중공업은 48억 원을 투자해 부산에 연구개발센터를 짓고 오는 2025년까지 선박 설계와 플랜트 공학 기반 기술 연구 인력 210명을 신규로 고용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센터 건립 위치는 동구나 남구 인근 지식산업센터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연구개발센터 설립이 조선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 청년과 고급 인력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등 일자리 선순환 구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밀양 여주이시 경춘당 문중이 고문원 천여점을 부산대에 기증했습니다. 경춘당 문중이 기증한 고문원은 고서 543권, 고문서 555점 등 천여점입니다. 기후선생 문집 등 조선 후기 유학자들이 쓴 기록들과 유교경전, 일제강점기 수학교재까지 분야는 다양합니다. 경춘당 이성순 대표는 문중의 고문헌이 안전한 시설에서 잘 보존되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문헌은 부산대 중앙도서관 수장고 내부에 설치된 경춘당 문고의 고서 정리 작업을 마치고 보관될 예정입니다. 여주이시는 조선시대 대표 명문가로 교위공파인 경춘당 문중은 밀양 활성리 살레마을에 거주하며 220년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기에르모 끼르파트릭 주한 스페인 대사를 만나 부산시와 스페인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시장과 주한 스페인 대사는 지난해 11월 스페인 총리가 방한해 한 스페인 정상공동 언론 발표를 하면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며 부산과의 우호 관계도 더욱 증진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 성과금 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성과금 지급 대상은 해운대 교육지원청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한 미등기 사유지 보존 등기 한 건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